이민수의 경제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께서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핫한 자동차, 네, 현대차, 기아차의 시간이 왔습니다. 현대차 목표가가 40만 원까지 나왔는데요. 네, 결국은 어쨌든 그 모멘텀이 된 거는 인도범인 상장이잖아요. 네네. 네, 이게 뭐 어느 정도 주가 영향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뭐 현대차랑 기아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부품주 쪽입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도 실적이 잘 나왔지만 트리거가 된 뉴스는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인도차 상장으로 해서 자금 조달해가지고 네. 이 자금 조달했을 때는 뭐 지주회사, 뭐 자회사 지분 가치라든가 그다음 그걸로 이제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한 평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그냥 언급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 사망설에 대한 것도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네.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 등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랑 뭐 기아차 같은 경우 투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차량 판매 실적을 매달 수집 동향을 통해서 실적이 좋죠. 확인하고 네. 계시겠지만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내연기관을 라인을 정리를 하고 있지만 한 번에 정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도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내연기관 차량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하이브리드 라인을 유지하고 있고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도 네. 지금 꾸준하게 4등, 5등이지만 2등과 3등과의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고 현재 원달러 환율 거의 1380원 전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강달러 수혜까지 입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 법인 IPO 뉴스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19%에서 최대 30%까지 뛸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현대차의 목표가가 4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 IPO가 나오면서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장주를 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중소형주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품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품주들은 현대차랑 기아도 사실은 오르기 전에는 퍼가 4가 안 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6 정도 되고 근데 업종퍼는 8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 매도를 사실 갖고 있다고 PR이 하지만 6이라는 것도 엄청 싼 거죠. 엄청 그죠? 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만큼밖에 밸류를 못 받으니까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호신탐탐 나는 손절을 못해라고 하신 분들 이제 완성차 쪽을 네. 보시겠지만 내가 기대 수익률을 뭐 현대차랑 기아는 뭐 많이 먹어야 10% 15%인데 나는 뭐 30% 40% 먹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부품주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품주의 볕들 날이 온 것 같다. 그래서 판단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부품주가 이제 가면 탄력이 있죠. 그렇죠? 뭐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현대차, 기아가 강하지만 그러면 부품주가 오를 때 훨씬 탄력이 있게 그죠.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혹은 음식료나 뭐 이런 최근에 오른 거에 대한 약간 그 향수가 있는 거죠. 그죠. 부품주가 그런 걸 좀 한쪽에 기다리는 거죠. 네, 화장품도 참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화장품도 아모레퍼시픽, LG생활공학 있고 네.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보통 CDMO 기업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디 아래단에 브랜드들. 있는 인디 기업들이 브랜드들. 이제 거기가 제일 인디 많이 브랜드들인데 올랐잖아요. 예. 변동성이 아래로 갈수록 더 크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완성차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저는 당연히 뭐 나의 성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완성차 대형주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뭐 2주 한 달 만에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부품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뭐 방송 보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완성차 사겠어요, 부품주 사겠어요, 그죠? 다들 이제 빠른 수익을 원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사기도 편하고 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완성차는 그러면 완성차 다 부품주 오늘은 그럼 부품주는 어떤 포인트로 주목을 해야 돼요? 네, 저는 영악한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네, 영악하게. 영악한. 네, 그래서 완성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고가 부근이고 아무리 업종 퍼 대비 15% 20% 할인이지만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단기 차익 나왔을 때 방어 수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보통 지금 보면은 현대차랑 기아가 배당 수익률이 4에서 5%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약 2년에서 3년간 자사주를 1조 가량을 매입을 해서 절반 이상을 소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리포트를 보면은
정말 자사주 소각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주 환원은 1.5%잖아요. 시총이 50조니까. 근데 리포트를 읽어보면 한 7에서 8%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제 투신 변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현대차랑 기아가 한 주도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분할 매수하시되 평가 손실률을 이제 자사주 소각에 따른 플러스 7%,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4% 해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11% 이내로만 단가 관리하시면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부품주를 통해서 빠르게 수익을 내셔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종목마다 좀 달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종목 말고는 아직도 바닥권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지가 4거래를 넘지 않았고 차트를 보더라도 박스과 하단부에서 이제 막 양봉이 4개가 찍혔고 물론 종목마다 또 다릅니다. 업종 다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어요. 이제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데 심지어 퍼가 4가 안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부품주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1등주, 그 다음에 나는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소개해드릴 나머지 3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부품주가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주목하는 기업들 알려주세요. 네. 네, 현대차랑 기아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네. 바로 부품주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L입니다. 음. 이거는 SL 같은 경우는 이미 현대에 현지 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인도에 진출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뭐 탑픽은 빼놨고요. 탑픽은 빼놨고 그러면 2등은 누구냐? 1등은 SL이면 2등은 누구냐면은 화신이고 그 다음에 3등은 성화이텍인데 이 종목들도 유명합니다. 국내 현대차랑 현대기아차랑 매출 관계가 상당히 높다 그렇게 유명한 지금 종목들. 말씀하신 종목들은 이미 뭐 그죠 최근에 많이 그죠 히팅이 나왔네요. 네. SL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보면은 올랐어요, 그죠? 다른 네. 종목들 한 4일 정도 양봉이 나왔는데 예. SL 같은 경우는 이미 3주 가까이 우상향을 그러니까, 보여줬고 네. 이미 여기 6월 초부터 인도 갔을 때 현대차가 인도 갔을 때 네.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게 참 리스크라고 판단하는데 이게 리스크다라고 보는 주기가 있고 아니다라고 보는 주기가 있어요. 이 종목이 2021년쯤에 실적을 과소 발표했다가 거래소한테 경고를 받은 적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노이즈가 한번 있었어요. 요게 주가가 좋을 때는 아무런 리스크가 안 되지만 네. 괜히 이게 음봉이 났을 때는 이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나는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화신이나 네. 성화이텍 정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나는 음봉이 잠깐 나와도 나 하루에 2번 정도 잔고 보면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SL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 수급도 그때 기억나요. 주가가 한 뭐 16,000원, 18,000원에서 거의 뭐 10,000원 깨졌네, 그죠? 노이즈 한번 있었어요, 그죠? 네. 왜냐면 지금 보면 PD님께서 이제 거래 정지됐을 걸 그때 아마 일정 부분 그죠? 그때 그래서 벌점도 좀 많이 거래 정지돼. 받고 그러고 나서 네. 엄청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 이후에. 실적이 이제 주가로 네. 반영된 건데 네. 그러니까 경영진 마인드가 이거인 거죠. 일단은 네. 사회 어떤 뭐 환원, 노블리스 오블리제보다는 약간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근데 지금 수급 보면은 와 기관이 5월 29일부터 하루도 안 놓치고 그냥 뺏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양봉이니까 이들이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고 기관한테 쫓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 다만 SL은 많이 올랐다. 지금은 조금 그렇고. 매매 관점. 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 이제 화신을 보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부담스러워 보이더라도 약간 이거 줌을 딱 당겨 보면은 SL에 비하면 아직도 좀 투자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이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투자 인사이트 나온 거죠. 내가 SL을 접근하기는 좀 그런데 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수급이 붙었고 그나마 이제 SL만큼이나 현대차에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투자 인사이트를 가셨을 때 화신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도 샤시나 몸통 부분을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 미국 이제 현대차 미국 자회사랑 또 관련성이 있어서 오늘 뭐 이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순매도가 나온 것은 아쉽지만 지금 바로 공략을 하기보다는 이 차트를 보시고 두톤 매물대 아랫단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나는 확인 매매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시면은
한 3일 정도 더 기다린 다음에 5일선은 조금 단단하지 않다 판단되고 있고요. 요 10일선과 20일선 이렇게 따라 올라오면은 요 구간에서 이제 만나게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요 구간이 좀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화이텍 홍화이트. 네, 성화이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이제 범퍼 레일 이제 우리가 앞에 범퍼 보면은 네. 충격을 가장 최전방에서 해주는 이 부품 이를 범퍼 레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범퍼 레일을 현대차에 좀 납품을 하고 있고 좀 색다른 성장 모멘텀은 배터리 케이스 사업도 추가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동에 보면은 다행이네요. 저는 화신보다 성우 하이텍이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그런 거죠. SL은 주목받은 지가 2주가 넘은 거고 그다음에 화신이랑 성우 하이텍은 약 일주일 안 되는 구간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픽을 받기 시작했고 뭐 1주, 2주 단위로 보면 좀 부담스러워 보이시겠지만 3개월, 6개월 단위로 보면 아직도 바닥이다. 그게 좀 보고 있고 제가 탑픽은 또 따로 준비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뭐 SL이 가장 뭐 대장주처럼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신, 성우 하이텍 이런 종목들을 이제 물론 그 말고도 이제 현대차, 현대그룹에 이제 엮여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오토에버도 있고 그죠? HL 만도도 꽤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요, 그죠? 뭐 기업들 많이 있죠. 물론 뭐 모비스도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런 부품주 가운데 오늘 손 팀장님의 탑픽은 뭐죠? 네, 오늘 제 탑픽은 좀 서현 이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서현 이화. 싶고요.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오히려 매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수급동에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세를 기관이 잘 받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화신이랑 뭐 SL이나 이런 종목들은 내가 이 종목을 좀 분할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좀 째려 보셔야 된다고 한다면 음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서현 이화 같은 경우는 내외 장품 및 상용차 시트를 주요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요 상용차 시트에서 개별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상용차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포터 같은 트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트럭을 좀 캐파를 증설하고 이제 배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아는 그 포터 전기 트럭 같은 경우 이제 아마도 이제 서현 이화에서 만든 상용차 시트를 네. 납품했을 것이고 미국에서 이제 상용 전기 트럭을 했을 때는 수소 전기 트럭을 배치할 것이고 수소 전기 트럭은 뭐 니콜라 같은 경우는 거의 저는 개조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차가 또 수소 상용 트럭을 좀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서두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퍼가 제일 낮습니다. 그 부품주 중에서 뭐 SL이나 뭐 화신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퍼가 한 5에서 6 정도 되는데 서현 이화 같은 경우는 퍼가 4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가장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조금 정산 수급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많아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분할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거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부품 수가 뭐 엄청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이제 부품주는 어렵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부품주 가운데서도 필요한 부품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기차로 가더라도 타이어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전기차로 가더라도 헤드램프는 있어야 되고 뭐 의자 내장전이 있어야 되고 그죠? 오히려 더 고급화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런 그러니까 부품주 가운데서도 그 안에 엔진을 뭐 구성하고 있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저거 하겠지만 나머지 부품주는 다시 또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서현이와도 근데 현대기아차 비중이 제일 많은 건가요? 네, 상대적으로 매출이 많고 이제 네. 제가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늘었던 게 뭐냐면 저도 이 관련주랑 탑픽을 뽑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관련주랑 탑픽을 변동성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실적이 따라가는지 여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을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봤는데 HL 만도랑 현대 글로비스랑 현대 모비스는 시총이 너무 커서 뺐어요. 그래서 무겁죠. 우리가 네. 보통 섹터에서 보면은 보통 현대 모비스랑 글로비스는 이제 보통 현대 모비스 다 아시잖아요. AS 부품 판매를 하고 네, 있으니까 네. 부품 기업이다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섹터 분류를 보면은 보통 완성차 쪽에 들어 있습니다. 완성차 그렇죠. 쪽에. 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을 가보면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한 15개, 20개가 찍히는데 이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박사님 말씀대로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 실적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 종목들은. 근데 전 실적이 따라간 종목들을 네. 위주로 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 기업이 만들고 있는 부품 중에서 80% 이상이 현대 기아차로 가는 종목을 엄선을 했고 그 중에서도 SL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관련이 있고 서현 이화 같은 경우는 멕시코랑 미국에서 관련성이 있는데 신규 공장 인수 및 건설에 따라서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되고 있고 중국이랑 멕시코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적었었는데 이번에 서현 이화 입장에서는 중국향, 멕시코향 매출도 증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 부분이 발표가 실적으로 나와준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주가 탄력이 이바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상당히 그 이슈를 몰고 떠오르고 있는 자동차와 부품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손열호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